제가 가지고 있던 꾸준한 관심은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가장 돕고 싶었고, 그래서 결정한 부전공은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심리학 전공, 커뮤니케이션 부전공으로 졸업을 했죠. 저는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 사회 환경, 사회적 소수자 이런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복수 전공도 그거에 좀 어울리는 걸 골랐거든요. 태생적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학 분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됐고, 그러면 대학에서 방황을 하다가 지금 찾게 된 꿈 같은 게 있나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 HCI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입니다. 그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죠. 아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계와의 상호작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스피커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인간관계가 원만히 유지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스피커의 효용성을 딱 그냥 기능적으로만 파악을 하죠. 네. 근데 그 스피커를 독거노인 분들한테 갖다 드리잖아요. 네. 그럼 엄청 좋아하신대요. 하루에 이제 몇 번씩 인사를 하게 지정을 해놓으면 네. 그 인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기계로도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겠죠? 그런 거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대체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저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을 이용해서 소외되고 뭔가 배제된 혹은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에서는 한별 씨랑 저랑 같은 거죠. 비슷한 것 같아요. 건희 씨는 아직 졸업을 안 했잖아요. 네. 졸업하고서는 가까운 네. 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졸업을 하면 졸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졸업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 졸업을 하고 나면 저는 사실 아직도 심리학을 계속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을 못 내렸어요. 아마도 임상심리학을 배우려고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을까.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아니면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는 엄청 오래 그렇게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제가 어릴 때부터 제 가까운 가족 중에 정신장애를 갖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인데 네. 저희 아버지가 조현병을 갖고 계속 살아가고 계시고 또 지금도 병원에서 계속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정신장애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또 정신장애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삶을 어떻게 구부리고 어떻게 힘을 행사하는지를 그렇죠. 봐왔기 때문에 정신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도 집에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집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때 정신장애는 그 사람한테 더 큰 힘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저희 집이 가정환경 면에서나 아니면 사회경제적 지위 면에서나 소수자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신장애와 사회적 약자의 이중고, 삼중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걸 거의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네. 같이 살아가고 네. 같이 그 구부러지면서 네. 느끼신 게 많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꿈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정신건강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뭐 우울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우울, 자살, 자해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어렵죠. 너무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라고들 맞아요. 생각을 하시니까. 맞아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그래도 관심 쌓일 수는 있는 네. 건데 너는 뭐에 관심 있어?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면 괜찮아?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회적인 소수자나 약자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우울해지기 쉽고 어떻게 그쵸. 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기 쉬워지는지를 더 vulnerable해지는 공부하는 게 목적. 제 고민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샤이콜러지의 색깔이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우리가 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네. 그게 매력이죠. 당장 내일 한별 씨가 대학원에 떨어졌다는 속보가 들릴 수도 그러면 안 있고요. 돼요. 그러면 네. 안 돼요. 당장 내일 제가 학부를 자퇴를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릴 수도 있죠. 그만큼 그쵸? 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맞아요. 진행하는 일종의 심리학 전공생 버전의 미생 같은 느낌. 방황을 하고는 있지만 한별 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맞아요. 도움이 되는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심리학을 통해서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게 더 보탬이 되는 것. 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봤어요. 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모든 과학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까? 모든 과학이 사회적 평등에 대해서 비판하고 질문해야 할까? 그런 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과학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쵸.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심리학이 모든 심리학 분야가 평등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 모든 심리학 분야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될까?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또 그런 걸 저한테 정할 권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네. 현실적으로. 근데 하지만 어떤 심리학은 그래야 한다. 음, 그게 저희 샤이콜러지의 맞아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아직 맞아요. 뭣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하지만 화석이죠. 다듬어지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 심리학과 평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 알아가고 궁금해하겠습니다.